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49 정도 됐고요. 이제 지방 그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을 좀 두서없이 할까봐 조금 써왔긴 했는데, 이제 윌리 교수님과의 인연,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술사 도전한 양력 정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교수님과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고마웠던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교수님이 이 하면서 문제 적중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좀 윌리 교수님과의 인연은 저는 건설안전 기술사가 아니고 산업안전 지도사로 인연을 맺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기술사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기술사가 있어가지고 그 산업안전 지도사가 2차가 면제된다는 얘기를 듣고 1차를 공부하다가 이제 교수님 동영상을 알아가지고 그걸 한 이후에 합격한 이후에 3차까지가 좀 갭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건설안전 기술사를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방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직강을 못하고 인터넷 강의로 133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인연이 됐고, 제 기술사 양력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건축이 전공입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에 여기 다니다가 건축시공 기술사를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곽찬훈 교수님 수업을 듣고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붙으셨으면 토목을 하면 반값을 해주신다고 하시기에 토목을 좀 얼떨기를 했는데, 좀 토목이 좀 제가 공부를 하면 점수가 뚝뚝뚝 올라가는 게 보여가지고 다행히도 126회 토목 시공도 합격했거든요. 근데 면접을 한번 고배를 마시고 토목은 127회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제 한 이후에 또 왠지 좀 그때는 좀 기분이 좀 업이 돼가지고 건설안전까지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니 체력이 떨어지고 이미 제가 또 뭔가를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좀 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24년도 산업안전 지도사로 인해서 교수님 인연이 돼가지고 133회부터 그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로 또 들었는데, 조금 여기에 이제 기술사 있으신 분들이 조금 아셔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시공, 토목시공 있었잖아요. 좀 자만감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시공 기술사가 2개 있기 때문에 안전은 시공을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하면 금방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정규반 수업이 있고 심화반 수업이 있고 모의고사반이 있잖아요. 저는 정규랑 심화반은 제가 지식이 다 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반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나오는 문제만 첨삭을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좀 늦게 해가지고 5개를 다 보내셨더니 좀 기특했더니 좀 한 번에 다 해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보내는데, 제가 좀 한 번 엄청 혼난 게 그때 133회 8주차에 단답형으로 거푸지 추갑 산정 방법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심화반 수업을 안 들으면 절대 쓸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항상 심화반에서는 모의고사를 쓸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제가 좀 쫙 착각을 해가지고 저는 거푸지 추갑 방법, OK 메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썼더니 피드백이 온 게 제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신랄하게 저를 이렇게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면 그때 제가 좀 삐져가지고 그때 8주차였는데 9주차, 10차를 답안을 못 보냈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속으로는 내가 한일리 장신만 교수냐, 딴 데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기 이제 종로 절대 안 다니겠다. 이제 133회를 시험 봤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이제 여기 못 오겠더라고요. 교수님한테 너무 창피를 당해가지고 134회는 다른 학원을 알아봐가지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4회를 다시 하면서 그때는 이제 심화만 하고 모의고사를 했는데, 모의고사 2주차 답안을 보내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썼습니다. 134회 제 도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A4 용지 한 장을 써가지고 그걸 보내면서 답안을 다시 보냈더니 좀 성실하게 해주셨고, 잘 해주셨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좀 인정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를 좀 인정해 주신 차수가 134회 6주차에 서술 문제로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발생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 쓰는 답안이 있었는데 그걸 받으시고 카톡으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전화를 드렸더니 너 어디 다니시고 어디 다니고 나이가 몇 세냐.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잘하면 금융기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제 답안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피드백을 엄청 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134회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134회도 조금 준비가 안 됐는지 그리고 가장 15명 뽑았잖아요. 그래서 첫 133회 때는 57점 정도 나왔었는데 134회가 55점이 나와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작년 마지막 차수여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아예 쉬고 그냥 좀 쉬면서 그때 이제 완전 쉰 게 아니고 쉬면서 뭘 했냐면 산업안전 보건규칙하고 그 표준안전지급 작업지침에서 좀 비계라든지 동발이라든지 고소작업대라든지 좀 그런 거 좀 중요한 조항들을 제 나름대로 제가 좀 그 이해력이라든지 좀 수학 같은 좀 못하는데 그에 반해서 제가 좀 다른 분보다 좀 암기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나름 말머리를 첫 말 떼가지고 말머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복적으로 봐가지고 11월부터는 이제 마지막 135회 대비를 다시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합격하게 되는데 또 마지막 그 좀 교수님께 고마운 게 134회 때도 좀 슬럼프가 많이 왔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답안을 주시면서 아 재민 씨 머리 좋다, 잘한다. 네가 1등 안 하면 아무도 1등을 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줘가지고 정말 신적으로 맹신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수님의 문제 적중률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적중률이 안 되면 여기 어떻게 보면 단위의 의미가 없어서 제가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전지전능히 한 게 아니니까 그 회차 때 나오라고 했던 거 다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전전차수에 강조한 것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35에 1교시 2번 위험성 평가는 당연히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뭐 엄청 강조하셨으니까 위험성 평가. 그리고 4번 절도사면 붕괴 원인과 대책도 저희 서술을 한번 135에 대비 때 했었고 7번 고소작업 때도 서술로 한번 했었고 8번 달비기 와이오로프 그 폐기 기준도 그 교수님이 모의고사를 해주셨고 그리고 133회 때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13번 가설구조물 설계 변경 그 관련 사항도 한번 교수님이 찍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2교시 또 1번 위험성 평가도 또 반복적으로 해주셨고 3번 근골격계는 제 기억으로는 134회 때 한번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많이 해주시는 6번 문제 데크 플레이트. 그다음에 3교시에 타워 크레인 이번엔 그 작업 계획서하고 그 들어간 사항 이렇게 중점 주고 그거 쓰면 잘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4교시는 1번 소음 문제 그리고 2번 제2비말자 5번 안전보건대장 등이 교수님이 34회 35회 이렇게 찍어주신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찍어주신 그 한국 문제를 제가 이제 그 두 쪽 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제 나름의 그 아까 그냥 암기급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되게 반복적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수님이 찍어준 문제에서도 제가 잘못 써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것도 있고 고득점을 받은 게 2교시 3번 근골격계 문제가 51점이 나왔더라고요. 교수님이 해주신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6번 데크플레이트 문제는 49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3교시가 이번에 좀 조정해가지고 3교시 문제가 좀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타워크레인 문제는 그 서브 기초자료에다가 반입점 검사하고 작업거에서 문제 그거 좀 넣었더니 5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탄 콘크리트 양생 문제도 교수님이 유인물로 아마 그 밀폐공간 관련해서 나오면 그 쓰라고 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한 48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그 정규반이시잖아요. 정규반하고 심화반 그러니까 뭐 제가 정규반 수업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심화반하고 모의고사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하면서 교수님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까지 여기서 10년 이상 봤으면서 저와 같은 답안은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랄하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시 서브노트를 작성해가지고 그거를 10번 뭐 이상 정도로 다독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동영상으로 보면 그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좀 세게 하시잖아요. 좀 신랄하게.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는 분, 뭐 저도 그 133회 때는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수험생이 조금만 이 고비만 넘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애정어린 그 시각이라고 보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한 2, 3회 거를 포탈을 해가지고 다독을 하시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건설 현장에 있지 않고요. 유지 관리하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그 지식이 더 좋으실 거라고 하거든요. 그 시공 지식과 안전 베이스로 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136회, 137회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능력이 축출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진하고 성실하다. 그걸로 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교수님이 해주시는 것대로 좀 이렇게 따라가시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좀 눌변인데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